마지막 이리 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레가토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 옥타브 연속 코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드리블 하듯이 쉬운 예로 이리 와 할 때 있죠. 우리 이리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타카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스타카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타카토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스타카토는 그 음의 길이를 절반 정도 혹은 짧게 연주하라는 아티큘레이션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피아노를 칠 때는 이 스타카토의 개념적인 이론만 가지고는 다양한 스타카토를 연주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연주의 개념은 스타카토의 기본 개념은 단순히 짧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공을 튕길 때의 동작처럼 이렇게 되튀어 오르는 반작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을 우리가 쳤을 때 되튀어 올라오는 그 반작용까지의 움직임을 해줘야 돼요. 단순히 짧게 치는 게 아니라 되튀어 올라오는,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튀어 올라오느냐.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스타카토를 연주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 개념이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타 줄을 튕기거나 현을 잡아 뜯었을 때 그러한 동작들을 좀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카토를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 그 피아노 소리를 내는 원리, 손가락에 의한 또는 또 우리가 옥타브를 치기 위한 팔 전체를 들어 올려서 릴렉스 하는 그 과정까지 어떤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동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스타카토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동작, 그러니까 떨어질 동작,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 건반에 떨어져서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튀어오르냐, 거기까지가 하나의 동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높이 설정한 다음에 수직 낙하한 다음에 반작용에 의해서 튀어 올라오는 거. 지금 이제 조금 제가 과도하게 조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위로 많이 튀어 올라오긴 하는데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어떠한 곡의 어떤 흐름이냐에 따라서 이 이제 높이를 또 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개념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만 할 거니까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스타카토, 되튀어 오른다. 전부 다 스타카토 다 튀어 올라오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스타카토에서 우리가 어떠한 팔의 움직임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카토 종류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선율 스타카토, 그 다음에 화음 코드로 되어 있는 스타카토, 그 다음에 옥타브로 되어 있는 스타카토, 옥타브 풀 코드로 되어 있는 스타카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빠른 패시지의 스타카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패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우리가 잘 이거를 적용을 잘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손끝으로만 스타카토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다음 어떤 경우는 손목에 드티어 올라오는 손목의 바운스를 이용해서 쓰는 스타카토가 있을 거고, 팔 전체가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손끝도 물론 대티어 올라오지만 팔 전체의 무게가 동시에 실어져서 만들어내는 스타카토가 있을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옥타브 풀코드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팔 전체가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사용이 돼서 얼마만큼 민첩하게 되튀어 올라오느냐, 잡아 뜯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힘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의 효과를 또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목표는 그러니까 릴렉스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얼마만큼 최대한 아주 빠르게 민첩하게 되튀어 올라오느냐, 팔 전체의 무게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신 다음에 어디 부분을 사용해서 내가 사용을 적절하게 스타카토 테크닉을 만들어낼 것인지 해결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카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음, 두음,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만들어낸 코드, 이런 코드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막 상행했다가 하행했다가 하는 패턴들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옥타브 풀 코드 스타카토들 있겠죠? 이러한 것들. 지금부터는 그 유형별로 조금 이제 예를 들면서 어떤 포지션으로 어떠한 손 조건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단음으로 된 스타카토는 한음으로 이루어진 스타카토죠. 단음으로 된 스타카토는 대부분이 손끝으로 짧게 잡아 뜯는다는 생각으로 제티에 올라오시면 돼요. 손끝만 사용한다. 그러니까 팔 전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손끝만. 손끝이 마지막 이런 느낌. 알캉 손끝으로 짧게 잡아 뜯어 올라온다. 단음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대부분이 핑거팁, 손끝으로만 가볍게 잡아 뜯고 튀어 올라온다. 그게 이제 다이나믹 따라서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피아노일 경우는 약간의 튕겨 올라오는 그 작용만. 그런데 만약에 이 다이나믹이 포르테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잡아 뜯는 그 속도를 빨리 하면 돼요. 더 빨리 튕겨 올라온다. 아시겠죠? 다음에 코드는 조금 이제 노트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목의 움직임을 살짝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두음이나 세음으로 이루어진 코드들도 손끝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슈팡 에뛰드 전부 다 튕겨 올라온다. 잡아 뜯어 올라온다. 이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스타카토는 그냥 던져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더 튀어 올라오는 것까지가 하나의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더 튀어 올라오는 동작이 없으면 빠른 템포 안에서도 얼마만큼 빠르게 잡아 뜯어서 올라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그 화음의 스타카토도 마찬가지예요. 손끝하고 손목만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옥타브 연속 코드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옥타브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어쨌든 코드로 이루어진 3화음으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코드는 손끝하고 손목만 이렇게 드리블 하듯이 드리블 할 때 이렇게 손목을 이용하지 팔 전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쉬운 예로 이리와 할 때 있죠. 우리 이리와 안 하잖아요. 이리와. 자, 강아지 발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흔들흔들해요. 그런 느낌으로 연속적인 코드들은 이리와 그래야지 릴렉스 된 상태에서, 자, 릴렉스가 목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릴렉스를 만들어지는 거지, 릴렉스 해야지 그러면 손끝도 풀어지고 좋은 소리가 나지 않아요. 자, 일단 집중해야 될 것은 손끝이 굉장히 견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손목에 그 드리블하는 요 공 튕기는 동작으로서 보조적인 움직임으로써 스타카토를 유연하게 빠르게 굉장히 짧게 날카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코드로 이루어진 스타카토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첫 번째 씬에서 이제 딱 옥타브 풀 코드의 스타카토가 나와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손끝과 손목이 굉장히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살짝 어떤 요런 아까 이리와 그 포지션을 자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튀어 올라올 때 이 부분만 사용되는 게 아니지, 이제는 옥타브이기 때문에 팔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기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튕겨 올라오는 건데 아주 짧고 민첩하게. 요 코드가 4개 나와요. 첫 로미오와 줄리엣 첫 4마디가 풀 코드 옥타브로 스타카토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선율 스타카토가 나와요. 그때는 이제 손끝으로만. 이제 다음은 이제 레가토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고요. 이제 옥타브 풀 코드도 굉장히 이제 포르테로 강한 사운드를 요구하는 이제 곡들이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전부 다 튕겨주는 거예요. 팔 전체로. 옥타브들은 다시 한번 손끝은 굉장히 단단한 상태, 그 다음에 팔 전체를 이용해서 아주 민첩하고 빠르게 자연스럽게 릴렉스 된 상태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옥타브 아니고 이제 또 코드가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팔 전체라기보다는 손목의 바운스를 이용해서 이리 와. 굉장히 빠르게 단선율이지만 흘러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손목을 사용해주지 않으면 힘들어서 칠 수가 없어요. 이 손끝은 굉장히 단단하고 손목으로 튕겨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리는 동작, 수직으로 던져지는 동작만 있으면 소리가 맑지 않아요. 아시겠죠? 굉장히 짧게. 아, 뜨거.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 이 스타카토의 개념을 잘 정말 이해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제 논 네가토 부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로디 라인인데 굉장히 빠른 스케일이 나오는 부분에서 스타카토 같은 영롱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논 네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타카토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대티에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음 치기 전까지 손이 이미 건반에서 떨어져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논 네가토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개념과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쇼팽 이제 흑건 같은 경우도 왼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스타카토가 나옵니다. 굉장히 이거는 이제 옥타브 풀코드 스타카토이기 때문에 손목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의 무게를 조금 같이 함께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잡아 뜯어주죠. 빨리, 재빨리, 아주 재빨리. 전부 다 왼손도 전부 다 팔 전체. 거기서 음량 조절하는 거는 얼마만큼 빨리 재빠르게 튕겨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서 음량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포르테 스타카토 하기 위해서 막 안 하셔도 돼요. 더 예리하고 민첩하고 강력하게 잡아 뜯어주시면 그 상태가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힘을 들이지 않고도 스타카토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 약간의 어떤 터치만 조절해 주시면 피아노 사운드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카토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곡들 중 하나가 이제 캄파넬라. 캄파넬라는 제가 이제 캄파넬라만 가지고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때 나오는 스타카토들이 또 얼마나 다르게 사용이 되는지. 캄파넬라에서 나오는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캄파넬라의 스타카토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이 살짝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그 속도가 빨리 떨어지기도 하지만 잡아 뜯는 어떤 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스타카토 개념도 이해해야지, 로테이션 개념도 이해해야지, 여러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곡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곡은 시간이 될 때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리 와. 여기 여기 윗팔은 조금 약간 덜렁덜렁한다 생각하죠. 여기 살점이 흔들흔들. 스타카토를 위한, 옥타브를 위한 기본적인 워밍업으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서 또 한번 대티에 올라오는 걸 연습해 보세요. C chord, D flat, major chord, D chord, E flat, E, F, F sharp, G, A flat, A, B flat, B. 이렇게 응용을 해서 한번 워밍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선율은 손가락 하나로만 사용을 해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반진행으로 T에 올라오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옥타브도 멜로디로 된 이렇게 스케일로 된 스타카토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에튜드 예를 들어서 25에 10번 처음에는 이제 레가토로 나왔다가 스타카토처럼 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막스 부분 계속 옥타브로 진행된 다음에 요 부분이 나와요. 요런 거가 레가토로만 해서는 굉장히 폭발적인 사운드를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빨리 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레가토로 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차피 우리 페달을 박에 밟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튕겨지는 어떤 기법으로, 주법으로 연주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크레센도 올라가서 폴트 만들어주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레가토로만 생각을 한다면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이제 연속적인 빠른 패시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 옥타브는 자 손목에 이 바운스를 이용해서 튕겨주시고 그러나 여기 손목이 무너지지 않고 고정이 된 상태에서 손끝에만 그 다음에 팔 전체 무게로 약간의 도움을 줘서 튕겨 올라온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손목 보시면 고정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셔야 돼요. 스타카토는 단순히 그음을 짧게 치세요 라는 어떤 이론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이제 또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할 것이냐 어떠한 패시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부분이 요 부분인지 그거를 잘 적용을 하셔서 응용을 하셔서 연주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 개념들 먼저 숙지를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내서 지금 기본 베이직 테크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곡을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테크닉적 그 개념들과 이론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어떤 곡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될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패턴의 곡을 다양한 곡들 또 다양한 시기별로 또 다양한 작곡가별로 그러니까 모차르트 다르고 베토벤 다르고 쇼팽 다르고 라흐마니노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곡이 적용을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쌓이고 하나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체감이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들, 테크닉적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을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로 이제 저는 곡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곡이라고 너무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곡들에서 더 많이 배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레벨로 어떤 곡들을 연주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또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쉬운 곡만 집착하지 마시고 어려운 곡도 조금 도전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으로써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크닉적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적인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그 심리적인 또는 정서적인 이 여러 가지 이 고뇌와 생각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곡의 긴 여정이 끝나면 굉장히 발전이 된 나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너무 난 쉬운 곡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또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